바운더리하든가 혹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6, 7년 전이긴 한데 네.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150만 원. 최저도 안 되는. 지금 기준으로 해도 300만 원을 넘기는 셰프님들 거의 없어요. 오너 셰프로서의 수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연 기준으로 해서 떼고 떼고 이게 사실상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점. 다시 태어나도 요리사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요리와 관련된 그 어떤 직업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요리사를 꿈꾸는 여러 친구분들 돌아가.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 갑니다. 직업탐구 이영역. 자, 여러분들 직업탐구 영역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아이돌 편의 여자아이들 리더 전소연님 이후로 또 다른 직업을 탐구하고자 용산 일대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탐구할 직업 말이지 바로 셰프입니다.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이 셰프라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하냐 지금.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강타했던 최고의 OTT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시즌 1 이 프로그램 덕택에 상당한 이 셰프 요리사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셰프라는 직업의 일상과 일생을 소개해 주실 흑백 요리사 시즌 1의 The King 우승자는 나폴리 마피아예요. 바로 권성준 셰프님입니다.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어져? 따라오시죠. 오늘의 건물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우 씨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위은 채널 출연 감사드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라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성준 셰프라고 합니다. 에스노우에서 이제 나폴리 마피아시잖아요. 나폴리 마피자로 활동하고 있죠. 인격을 두 가지 정도 갖고 있어요. 요리할 때는 이제 나폴리 마피아. 그 외에 활동을 할 때는 나폴리 마피자. 사무실이 2층에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일단 좀 같이 올라가 볼까요? 가보시죠. 네, 가시죠. 조용하네요 아직까지.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야, 근데 이런 말씀드리고 하면 정말 별게 없네요. 원래 사실 여기의 목적은 제가 책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리고 뭐 레시피 개발도 하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아니면 뭐 창고로도 사실 이것만 보면 흡사 만화가의 일생이거든요. 셰프의 어떤 사무실하고는 좀 보기가 어려. 제가 포켓몬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예. 또 루즈라 남편으로 또 제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루즈라 남편이에요? 네네네. 제가 좀 유명해요. 루즈라 남편으로. 루즈라 남편? 네. 그리고 얘는 복면가왕 또 아시죠? 그럼요. 제가 또 복면가왕 출연은 또 선배고. 그렇죠. 몇 라운드까지 가셨어요? 광탈했죠. 저도요. 몇 표 받으셨어요? 11표. 11표?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넘어가시죠. 예, 일단 우리가 흔히 대중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메뉴 개발을 그래도 이곳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레시피를 만들고 이런 거는 아이디어를 착안하는 거는 일상 속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나오죠. 쉽게 생각하면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머릿속에. 이 채소는 어떤 맛이고 어떤 식감이고 어떤 향이고 컴퓨터처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번쩍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꿈속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흑백요리에서 나오기 전에 여름에 했던 메뉴가 하나 있어요. 네. 꿈을 꿨는데 나폴리에 어부들이 많잖아요. 어부들이 검은 그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산물이라든지 생선을 잡는 꿈을 꿔서 이거를 좀 메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해산물 베이스로 잡아놓고 위에다가 먹물로 만든 그물처럼 생긴 티일이라고 해서 과자 같은 거 그거를 딱 올려서 그물 속에 해산물과 파스타가 잡혀 있는 듯한 파스타. 그럼 그 자는 장면 한번 저희가 좀 누워볼까요? 누워보다가 그때 그게 떠올랐던 그 느낌에서 나 이게 상상이 안 가네. 이렇게 자다가 이제 갑자기 나폴리 여보가 떠올라서 잠깐만 나폴리 어부 그물 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준 씨 연기는 안 되겠다. 연기 괜찮지 일단 않았어요? 일어나 봐요. 책을 출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몇 월에 나와요? 일단은 계획은 한 9월 정도? 하반기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시피북인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살아왔던 좀 스토리 2줄만 읽어도 될까요? 2줄만? 2줄. 네. 내용은 단독이에요. 내용은 전혀 와, 좀 없었죠. 1부 정도. 그렇게 나폴리에 도착하고 내가 일을 하기로 한 레스토랑 이었던이에요. 이었던. 아는데 이거는 그냥 초안이라서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민감해서 이런 거. 데니 메이스는 이스키아라는 섬에 위치한 식당이었다고. 약간 소개해드릴 메뉴들. 와, 이스키아식 토끼라고 파스타. 토끼요? 섬에서는 소, 돼지를 사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를 많이 키워서 단백질 주 섭취원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런 걸 스토리텔링을 해서 라구 파스타를 만드는 거죠, 토끼로. 좋습니다. 아무튼 레시피북이 출간된다니까 여러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작하네요. 일단 매장을 열긴 조금 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요 앞에 CU가 있더라고요. 편의점 대결에서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1등으로 가는 첫 단추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진짜 뭐 삼각김밥 황도 같이 먹고 거기다 초콜릿 넣고 막 이런 습성을 있어서 제대로 한번 추천. 편의점 꿀조합 한정된 가격으로 맛있게 저의 좀 비밀 레시피들을 대방출하는 단독에 가볼까요? 가보시죠. 편의점 가보시죠.
근처에 근데 CU가 있네요. 당장 지금 우리가 요깃거리를 먹을 만한 거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예. 빠르게 치고 나가자고. 야, 사실- 이거 뭐야? 너 이거 안 먹어봤어? 가장 히트한 아이템 중 하나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일단 사야 돼. 이게 한 300만 개인가가 팔렸어. 와, 300만 개요? 와, 도대체 얼마 와요 그럼? 와, 이것도 맛있어. 야, 푸딩을 지금 이게 삽니다. 네. 커스터드 푸딩이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많이 먹는 거거든, 사람들이. 사실상 근데 우리의 메인 목적지는 여기지. 예. 가장 많이 먹는 거. 예. 잠깐만, 하나만 더. 계란, 반숙란, 삼치구이, 이거. 끝이야. 저희가 일단 편의점에서 털어왔는데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엔 그냥 콜라보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집어온 느낌인데 얘네들은 진짜로 그냥 순수하게 맛있어서 예. 가져온 거고. 예. 우선 조리를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저희가 약간 일단 존댓말을 좀 예. 존댓말, 예. 조리에 들어갈 건데 일단은 계란을 좀 반숙란을 준비해봤는데 얘를 좀 까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른자가 생명이거든요. 김은 어떻게 할 거냐? 김가루. 살짝 팁을 드리자면 살짝 뜯어요, 봉투를. 공기가 빠져야 이제 잘 부서지니까. 테마는 뭐예요, 테마? 한식과 양식의 조화. 아, 김가루를 네. 살짝 이제. 김가. 사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끝인데 여기에 삼치구이 하나 딱 올려주고 삼치 솥밥 느낌으로 갔고요. 여기서 또 하나가 들어가죠. 예. 킥이 들어가죠. 근데 이 계란을 이렇게 땄어요. 이 껍질 다 붙어 있고 이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 요리를 많이 안 해보셨죠? 계란을 잘라줘야겠죠? 칼이 없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생존으로 그냥. 그쵸. 일회용 돌솥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와, 약간 이러니까 약간 일식 느낌도 나고. 그쵸. 딱 이런 느낌. 딱 한 끼 하나 끝났습니다. 썸 타는 사이끼리 먹기에는 좀 김가루 때문에. 썸 타는 사이다. 이걸 먹으면 됩니다. 이 트러플 크림 우동. 여기 트러플 오일이 살짝 들어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컨셉이냐면 까르보나라 컨셉. 까르보나라에는 원래 네. 계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란이 아직 하나 남았으면 요거 산 것도 킥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햄이 들어갑니다. 관찰레라는 햄 대신에 오늘은 이제 핫바를 딱 숟가락으로, 지금 뭐 칼이 없으니까 편의점 음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꽂아서 자, 이렇게 잠깐만. 치즈가루. 치즈가루는 어디서 나왔죠? 여기 제품에 있는 트러플 까르보나라 완성입니다. 배고파. 한식부터. 한식부터 한번 알겠습니다. 잡숴볼게요. 속도시 확실히 다르다. 다르죠. 이게 한식이지만 참치가 있어가지고 약간 일식하고 약간 오버랩돼. 이 친구, 이 노른자가 예. 다 이 면에 코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까르보나라입니다. 드셔보시죠. 계란이 킥이다. 계란이 킥이죠. 이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주는. 막 너무 느끼한 느낌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살짝 느끼하다. 저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식단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살은 겁나 찌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죠. 또 있어요? 티라미슈를 올랐잖아요. 디저트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가루. 자, 물티슈로. 야, 손님이 김가루 묻었을 때 자, 자. 잠깐만 이거. 이거 청소포네요. 화장실 닦는. 괜찮습니다. 야, 뭐야? 똑같아요. 편의점 꿀조합 마지막 조합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편의점에 이런 것도 팔았어요? 캐러멜 푸딩, 밤 티라미수 크림 빵. 딱 열어보면 이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어요. 이대로 먹으면 살짝 부족할 수 있거든요. 캐러멜을 그대로 붓는다? 부어서 빵을 적셔서. 그렇죠. 푸딩의 캐러멜이 여기 딱 들어가면서. 네. 끝맛이 다른데? 다르죠. 카라멜, 와. 일반적인 편의점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조금 다네? 여기로 가버려, 나는. 그렇죠. 바로 짠 거. 그리고 또 여기 또 갔다가. 메비우스의 띠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저의 체중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 꿀조합 직접 시식까지 마쳤고요. 와, 권성준 셰프님의 매장을 지금 준비 과정까지 한번 같이 담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가시죠. 네. 용산 일대한 골목이 있고요. 간판. 어떻게 읽죠? 비아 톨레도인데 비아는 이제 길이란 뜻이고요. 비아 톨레도가 이제 나폴리에 있는 거리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나폴리 살 때 그 비아 톨레도라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때 꿈을 키우면서 나중에 가게를 하면은 이걸 하겠다.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 네. 이제 나폴리 있는 거죠.
그런 컨셉입니다. 자, 문에 바로 이제 예약자 외 절대 출입 금지라고 무서운 워딩이 써 있거든요. 제가 햇볕존에서 촬영하고 나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편하게 조용하게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막 이러고 바로 그렇게요? 사진 찍고 막 아. 그래서 여기 다 가려놨어요. 그러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촬영 때문에 좀 오픈 준비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라란따. 진짜 들어오자마자가 제 딱 얼굴이 있죠. 흑으로서 우승을 차지한 대단한 셰프고요. 위에는 이탈리아 뭡니까 이게 지금? 축구 좋아하세요? 잘 모르시죠? 아, 좀 알아요 그래도. 아, 알아요? 이게 이탈리아 국대 유니폼이고 저희 가게에 그 레전드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이 왔었어요. 누구요? 피를로, 델피에로, 깐나바로, 보누치 4명의 선수가 왔었죠. 진짜? 제대로다. 바로 오시면 하는 게 어떤 거야? 보통 이제 오픈이 딱 시작되면 일단은 옷을 갈아입고 이런 택배들이 와 있죠. 보통 장사를 하면은 이게 뭡니까? 얘는 파스타예요. 와, 이게 배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쵸? 배송을 아. 해주죠. 원재료나 와인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배송이 보통 와 있으면 그걸 정리를 먼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요리를 시작하죠. 오늘은 이제 장사는 아니고 그냥 파티. 저희 단골분들을 초대를 한 거죠. 실제로 옷도 한번 갈아입고 나오시고 네네네. 네,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게 그 요리사분들이 입으시는 흰색 가운인데 저는 보통 이제 반팔을 입는데 오늘은 이제 학생분들을 위해서 하트를 좀 가리기 위해서 오늘은 좀 긴팔로. 네, 살짝만 이제. 근데 여기만 딱 섰는데 편의점 요리를 우걱우걱 먹는 모습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우걱우걱이라뇨. 셰프님. 그러니까 네. 야, 확 나온다. 좀 다르죠. 영상에서 야. 디저트를 먼저 준비를 하죠. 혹시 어떤 디저트를? 당연히 티라미수. 같이 해보시죠. 제가요? 네. 앞치마를 일단은 이걸 입고. 예. 내가 해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남자는 좀 그래. 얘기하고. 확실히 날씬하네. 혹시 티라미수 뭐 만들어 보셨나요? 아니요. 예. 저.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뭐 장사는 아니라서 평소에 나가는 거랑 같지만 민호 씨가 좀 도와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큰일 났다. 예. 이거를 우유를 살짝 담가줍니다. 이게 우유예요? 네, 흰 우유 다 되면은 반을 잘라요. 살짝 짜고 또 채워줍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피스타치오 크림인데 이거를 한 스푼. 이때 중요한 거는 주변에 묻히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묻히면 안 된다라면 보기 좋은 그 느낌이 좀 있겠네요. 거하게 닦아주면 됩니다. 왜냐면 당신이 이제 묻힐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까지 됐으면 가볍게 들어주고요. 톡톡톡톡. 이건 무슨 행위죠? 왜냐면 이게 밑에 크림이 예. 공간이 남잖아요. 여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쳐주면서. 네. 여기까지. 이 상태까지 해놓고 이따가 디너 서비스에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 위에 토핑을 올립니다.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씩 예. 가보시죠. 네. 요리하는 것만 봐도 이분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천천히 하시죠. 네. 제가 요리 제자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제자분들이 계시죠? 일단은 저희 1호 제자 이제 페이커님, 2호 제자 이제 윈터님, 에스파이 윈터님, 예? 3호 제자가 있지 유나님. 이 세 분은 요리에 재능이 있어요. 민호 씨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안 들으셨죠? 가볍게 한번 짜주고 우유를 살짝 짜주고. 네. 그쵸. 좋습니다. 들 때 빨리 하더라고 보니까. 주변에 우유가 어이구. 아니 제가 분명히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림을 한번 넣어보시죠. 묻히지 않고. 네. 혹시 얼굴로 요리하시나요? 진짜 어렵다. 야, 디저트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사실 이 과정이 테스트였습니다. 예? 원래 이제 뭐야? 저희 주방만 그런 게 아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면 보통 디저트를 먼저 시켜요. 진짜로 원래? 네. 디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섬세함이 중요하거든요. 잘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와. 당신은 탈락입니다. 예? 요리를 맡길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다. 청소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수 씨는 계속 이제 오픈 준비하시면 돼요. 예. 여기 그러면은 디자인은 본인이 다 하신 거고. 인테리어의 틀은 이미 잡혀 있었던 곳이고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약간 꿀팁을 좀 드리자면 네. 요즘에 특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보고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가게랑 좀 컨셉이 비슷하다. 그런 곳을 권리금을 어느 정도 주고 예. 매입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보통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는 4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권리금. 네. 약간 인테리어적인 포인트를 살짝 가볍게 짚어드리자면 예. 위에 보이시는 이제 와인병들에 네. 사인이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 연예인분들, 오! 네, 유명하신 분들의 사인. BTS? 네, BTS나 이게 정국님인데요? 우리 태영이, 비 친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비 친구. 네.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시칠리아랑 나폴리 쪽을 상징하는 장식품들. 와, 그림도 그렇고. 이탈리안의 느낌이 좀 많이 배어있는 그런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좀 작고 귀여운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마카세 양식당이라고 봐야겠고요. 그렇죠. 오마카세 형식의 이제 파스타 바죠. 셰프님 매장에 지금 인당 식사비가 우리 일반인분들 오시면 얼마로 책정이 되고 있죠? 네. 저희 가게는 인당 15만 원 정도. 코스는 한 뭐 8개, 9개 정도 나가고요.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손님분들 기다리면서 쭉 그냥 오픈 준비 셰프님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대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제 나름의 파티 손님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박수라도 한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파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제 놀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우는 아세요? 네. 알아요. 예. 근데 셰프님 이 앞에 이 항공편은 뭡니까? 아, 그게 사실 저희 메뉴판인데 특이하다. 야,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메뉴가 나와요. 기가 막히다. 바로 이제 웰컴 디시를 준비해 드릴 건데 와, 셰프님 뭐야? 가장 앞쪽에 보이시는 친구가 훈연한 삼치랑 캐비어 사용한 타르트고요. 위에는 딜이라는 허브 올렸고 옆에 있는 또 다른 타르트는 랍스터, 토마토 사용한 타르트고요. 그 옆에 생선 같은 친구는 쥐중회에서 온 엔초비 튀김이에요. 나폴리에서 원래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해산물 튀김이거든요. 그거를 좀 모티브로 해서 나폴리를 상징하는 약간 웰컴 디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핑거푸드라서 손으로 이제 설명드린 순서대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술은 어떻게 할까요? 성우 씨 여기서 가장 비싼 술이 얼마인가요? 가장 비싼 술이요? 와인은 한 400만 원 정도. 한 병이요? 한 병에. 네. 사실 거예요? 단골 손님 같이 먹는 걸로 그걸로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또 이제 뭐 파티기 때문에 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자, 와. 네, 와, 샴페인을 성준. 이제 한 잔씩 좀 서비스로. 네. 민우 씨 먼저 샴페인. 얘 이거 어떻게 받으면 되죠? 제가 지금 이게 잘 몰라가지고. 예. 가볍게 그냥 밑에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받는 거죠? 예. 저도 한 잔 이제 같이 또 이제 파티니까 오늘은 뭐 짠 한번 네, 같이 네. 오늘 또 파티니까. 아니 잔이 작아서 다른 잔. 취한 상태에서 요리가 되는 거죠?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아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뭐야? 아니 왜 먼저 왔어? 미안해. 제가 너무 야만스러워서.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음식에 조예가 없어서. 이게. 좋네요. 성준 씨 좋네요. 네, 편하게 드십시오. 생선 못 드세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저 생선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죠. 원래 먹은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뭘요? 원래 너무 이제 배고파서. 언제 물이 따라졌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물잔이 빈 걸 체크를 하고. 이걸로 부었었어? 그럼요. 깜짝 놀랐네. 원래 서비스의 핵심은 손님이 알아차지 못하게. 몰랐어요. 야, 딱 바로 나오는구나. 건져 올려. 와, 드디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요리죠. 얘는 키타라라는 파스타고요. 되게 두꺼운 알덴테의 그 식감을 느끼기 좋은. 요거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선생님? 가볍게 섞어서. 가볍게 네. 섞어서. 너무 비비진 마시고요. 살짝만. 네, 인스타에서도. 그렇죠. 진짜요? 하셨나요? 이 면의 그 알덴테의 식감 아시겠나요 혹시? 느껴지나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37 리조또고요. 네. 얘는 까라비네로라는 고가의 새우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요리. 네, 토마토. 부드러운 치즈입니다. 얘는 이제 튀긴 가지. 오, 저까지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건 다릅니다. 맛있는데 가지도? 가지 괜찮죠? 응. 아 진짜. 요리사들만의 약간 그 쾌감이 있어요. 어떤 특정 재료를 못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재료를 먹였는데 맛있게 먹는 그런 게 좀 약간 요리사들만의 약간 쾌감. 네. 메인은 또 이제 저의 또 흑백 요리사를 보신 분들은 또 이제 아실만한 약간 그 결승전의 메뉴를 조금 오마주해서 주인공은 이 소스인데 그러니까 양고기와 레드 와인의 감칠맛이 좀 응축돼 있는 양고기고요. 세 가지 버섯. 양의 부위는 갈비 사용했고요. 순식간에 딸기도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밤티라미수로 유명했다 보니까 네. 밤티라미수를 계속 하다가 봄에는 이제 딸기가 맛있으니까 딸기로 이제 변경을 했죠. 아 오늘 그냥 새벽까지 가볼라잉? 아잉 덱스 불러잉? 아 이거 제 채널이라 좀 절대 안 되는 걸로.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 또. 조금 이제 테두리가 좀 지저분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민우 씨의 이제 손길이 좀 닿은. 야 그냥 컵 밖에도 이건 떨궈버리네요. 그쵸? 약간 더티 플레이팅. 아니 그럼 아까 제가 그 뭐야 그 크림 퓨전하고 다 그... 아 하지만 이게 크림이 묻은 거랑 이 슈가 파우더가 묻은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알겠어요. 뭐 네가 맞겠죠 뭐. 그쵸? 딸기가 또 엄청난 킥이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네 이게. 맛있는 거 빠졌어. 아. 유명인분들 사인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저도 감히 너무 좋습니다. 하나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야 모모쭈이 미미노 렛츠고 된다고? 야, 역시 민우민우 아이브 BTS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가 대형 유튜버. 좀 오래 가고 싶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삼가주시면. 자 이렇게 다들 또 매장 운영 과정을까지 봤고 우리가 못다한 얘기들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직업 탐구 영역의 사실 가장 핵심 코너입니다. 심층 인터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셰프로서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셰프가 되어야겠다를 선택하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진 않았고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 수능 봤어요? 망쳤다. 봤죠. 수능을 구모 정도로 봤으면 아마 제가 요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어요? 당시에 간호사를 꿈꾸고 있었어요. 진짜? 성적 하락이 이제 눈에 띄게 나오면서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막연하게 고민을 하다가 예. 갑자기 떠올랐죠. 요리를 해봐야겠다. 그게 그냥 불현듯 떠오르. 진짜 불현듯이. 제가 알기로 학과 자체도 이제 식품관련과를 조리학과로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요리 실력이. 예. 반 친구들은 다 미리 요리를 시작했었고. 네. 근데 이제 딱 나는 요리를 시작한 이상 지기 싫다. 조리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네, 따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한식과 양식을 두 개를 동시에 딱 두세 달 만에 제가 탑을 찍게 됐죠. 재능이 있었나요? 요리도 사실 예체능이라서 재능이 제 생각엔 한 7~80% 정도는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요리사가 되려면 어떤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본인이 자기 요리사라고 하면 요리사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 좀 싼 거죠. 본인이 조금 더 우수한 요리사 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증을 맞아요. 요리사의 꿈을 이어갈 거라면 뭐가 제일 좀 필수적일까요? 요리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대학을 갈까 말까. 대학을 간다면 전문대를 갈까 4년제를 갈까. 굉장한 고민이죠. 요리사라는 직업을 생각해 봤을 때 4년제를 굳이 나와야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를 나왔어요. 그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사도 사실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지리적이라든지 사실 음식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문화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만 사실 학습을 한다고 해서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격증도 따고 언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폭넓은 공부들을 했었거든요. 유학이 또 필수가 되는 것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다이닝 쪽 요리를 하고 싶으면 네. 사실 필수예요.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다 오신 겁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예. 이탈리아 요리를 하겠다보다는 세계적인 셰프가 되고 싶다. 아. 약간 그게 제일 컸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거를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야망이 있었네요. 지금도 사실 야망 투성이긴 한데 그때 당시엔 더 컸죠. 돈을 안 받고 일했어요. 예? 무급으로 하셨다고요? 스타지라고 해서 무급 인턴인 거죠. 근데 유럽은 무급 인턴이 굉장히 많고 그 무급 인턴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줄 서서 들어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연유와 심리는 뭘까요? 거기서 어떻게든 사실 인턴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또 다른 좋은 식당이나 좋은 회사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최저는 충족이 돼야 잘 곳은 제공을 해주죠. 숙소는 있어요. 숙소는 있고 그래요? 돈은 당연히 안 줬었고 대신에 스탠밀이라고 해서 남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해먹죠, 같이.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실 2배, 3배 이상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가게를 차릴 생각은 있으셨어요? 한국을 애초에 들어오게 된 이유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고든렌 셰프님이랑 연이 조금 있어서 고든렌 셰프님 레스토랑을 가려고 이제 영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못 가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내 사업 쪽으로 한번 좀 가보자. 파인다이닝보다는 가서 메뉴 짜고 채용하고 레시피 개발하고 이런 걸 다 해본 거죠, 그때. 애초에 사업적인 일도 겸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사업 쪽을 많이 더 했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요리사로서의 덕목 뭐가 있을까요? 셰프로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향이 비슷한 게 고통을 좀 즐기는. 예? 왜냐면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은 사실 몸으로 때워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비슷하게라도 가려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때려 넣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차르트를 재능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요리에 갈아 넣을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게 맞아요. 가장 스스로에게 그게 보여야 될 제일 기본적인. 요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리사가 되겠고, 셰프라는 것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셰프는 오너 셰프고 가게를 가지지 않고 제일 위에 있는 셰프는 헤드 셰프라고 부릅니다. 헤드 셰프. 네네네. 그러고서 거기서 그럼 돈을 모으시고 계속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계속.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이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제가 번 돈을 이제 다 때려 넣었죠.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 벌었어요. 와, 그 돈을 기반으로 창업을 한 거죠. 이 투자 수완까지. 처음으로 매장을 열게 된 곳이 연남동이고, 네.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자본 사실 굉장히 크게 들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 2억 있어야 장사할 수 있는 줄 아는데 된다. 전혀 아닙니다.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지출은 어느 쪽이 좀 많고 비용은 좀 어느 항목들인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재투자를 또 해야 돼요. 조리 기구를 새로 사야 된다든지 이게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뭐 의자도 바꾸고 뭐 네. DC도 또 바꾸고 네, 이러다 하다못해. 보면은 네. 돈이 계속 들어나갑니다. 재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한 달에 막 몇백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셰프, 요리사로서의 장단점, 이 직업에 대한 단순한 장단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점이 정말 거의 없는 직업이긴 해요. 왜냐면 투자하는 시간 대비 돈도 안 되지, 내 개인 시간은 없지, 힘도 없어요. 왜냐면 몸 쓰는 일이니까. 지갑은 뻗고 맨날. 하지만 가장 큰 게 하나 있죠. 이성에게 어필이 된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분들을 좀 더 이제 캐주얼하게 만날 수 있다. 캐주얼하게 만나고 있구나. 아니 그게 예, 아니고 예. 그냥 와. 진짜 가볍게 그냥 식사하러 오시라. 쉬는 날에 그냥 가게 열어서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은 뭐 사실은 그 외에 다죠. 그쪽의 업계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도 굉장히 늦고, 그쵸. 정말 너무 케바케일 것 같습니다. 뭐 업종별로, 계열별로. 그쵸. 바운더리 하든가 혹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요리사들이 원래 박봉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양식 파인다이닝은 그냥 최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리사 중에 가장 낮아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해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싸지는 거고. 저도 시작은 0원이었고 그냥 한국에서 이제 다이닝 경험을 조금 했었어요. 6, 7년 전이긴 한데 네.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150만 원. 최저도 안 되는. 지금 기준으로 해도 250에서 300만 원을 넘기는 셰프님들 거의 없어요. 월급 300 넘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오너 셰프로서의 수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되겠습니다. 제 가게가 예. 오픈을 연남동에서 하자마자 잘 됐어요. 잘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사실 오픈하자마자 잘 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잠복기라고 할 정도로 단골들을 만들어가는 인건비 안 나가죠. 혼자 있으니까. 월세 엄청 싸죠. 투자비도 거의 없었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기준으로 연 기준으로 해서 예. 다 떼고 한 1억 떼고. 네, 떼고 세후 이게 사실상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점.
이런 것이 이제 경제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흑백 후에는 셰프로서의 벌어들인 수익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방송, 행사, 광고 막 콜라보 제품으로 인한 지분 공유 뭐 이런 난리가 나거든요. 몇 배 정도? 배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왜냐면 예. 이미 1억을 얘기를 했는데 알겠어. 2배, 3배라고 하면 3억인 거고 예, 알겠어요. 10배면 10억이잖아요. 알겠어. 가게 매출은 살짝 는 정도? 제가 흑백 요리사를 하면서 상금을 받았잖아요. 1등 상금이 이번에 3억이었죠. 그 상금으로 받았던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크다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직업 탐구 영역 마무리 멘트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요리사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요리와 관련된 그 어떤 직업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번 살 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예, 지나갔는데 가능하고, 이걸 알고 다시 돌아간다? 못 살아요. 이게 다음 질문이 네, 뭐죠? 앞으로 그 요리사를 꿈꾸거나 생각해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그 학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청을 드리면 근데 그분들은 제 삶을 살진 않았으니까 요리사라고 해서 파인다이닝 뭐 요리사만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자기가 이제 열정이 있고 꿈이 있으면 도전해보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파인다이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그쪽으로 좀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매장을 차리고 싶은 꿈을 가진 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여러 친구분들 돌아가 라고 할 순 없고 그냥 진짜 나의 모든 인생을 요리에 걸어서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요리만 할 자신이 있으면 잘 될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직업탐구 셰프편 권성준 셰프님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은 직업탐구 영역 중 어떤 직업들로 찾아뵐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하신 직업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지금까지 직업탐구 영역 셰프편의 진행을 맡았던 MC 미민호 권성준 셰프입니다. 안녕.